안녕하십니까. 밴드 3회차 무슨 문제 풀이 시간인데, 요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뭐 40명, 40만 명, 50만 명 기본이고, 예, 대한민국의 한 4분의 1 정도 가까이. 대한민국가 몇 명이지? 한 5천만 되나요? 그냥 1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어딘지 주위에 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겁나요, 이제 밖에 나. 근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하죠. 딱 걸려가지고 약하게 지나가서 면역이 생기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 일단 걸리면 좀 아프겠죠. 끝까지 좀 살아남아 보려고. 언제까지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네, 여러분들 하여튼 조심하세요. 이 공부하다가 그런 거 다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뭐 감기 같은 것도 같은 걸리거나 뭐 몸이 좀 아파갖고 며칠 쉬어버리면요 리듬이 딱 끊겨가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이 공인 중에서 어떤 공부든지 공부라는 게 이제 흐름을 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 흐름이 딱 끊겨버리면 기존에 해왔던 공부가 거의 꽝이 돼버려요. 다시 공부를 이렇게 마음 잡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수험 공부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컨디션 조절이에요. 컨디션이 쭉 유지가 돼야 돼. 공부 흐름이 있고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걸리신 분들 아주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요. 밖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제일 나아요. 근데 학원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학원 나가니까 그것도 거죠. 어쨌든 뭐 밖에 나가는 걸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럼 집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부하면 딱 쉬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좀 안 눌러주시면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 정말 1,000명도 안 돼요. 10,000명은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직 1,0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오다 가다 좀 들어보셔서 보시고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 제가 그렇게 미운가? 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가 이렇게 좀 늘어야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래야 이렇게 활성화하는 거예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3가지 눌러주시고 옆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기본 강의 이런 거는 짬짬이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거 말고도 판례 같은 거 중에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그러면서 좀 독특한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혹시 판례를 보거나 확인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나 또는 역시 우리 시험과 관계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또는 이제 뭐 신문 기사 같은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시험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가끔 일반 유튜버들 하듯이 진지하게 막 강의하듯이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짭짭이 자꾸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가 아니더라도 유용한 것들 나중에 시험을 붙어서 중개사업을 하실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남들한테 잘난 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달 안에 1,000명이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주위에 자꾸 추천 좀 해주시고 먹방 유튜브 이런 것만 옛날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3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3회차에는 이제 때리부터 이제 부갈까지 문제를 5개를 뽑았습니다. 자 1번을 봅니다. 본인과 대리인 및 복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복대리인 복대리인 뭐죠? 이거 펄어니까 이거 색깔을 좀 빨간 걸로 바꿔야 야 복대리인은 이런 놈이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하여 병이 갑수 땅을 매매한다.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인. 요게 복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긴 했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야 돼.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 우리 114조에 의하면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본인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안 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됩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은 우리법 120조 121조에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죠. 또 122조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은 어떻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이렇게 본인의 승낙, 허락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하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죠. 121조 1항.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이라고.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한 점. 이런 경우는 말입니다.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다. 무권대리죠.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면 무권대리야.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4번 법정대리라고 있죠. 122조에서 뭐라고 돼 있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반면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5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래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대리인이 사망 등을 하여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4번 이렇게 되겠죠. 2번 값을 땅에 대하여 대리권이 없는 을이 병에게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매매를 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동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이 최고 처리할 수 있죠. 그게 협의의 무권대리죠.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죠. 자, 2번 최고죠. 자, 일단 최고는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선이었던 악의였던 묻지 않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를 물어볼 수 있죠. 선악불문하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신불이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게 2번이죠. 3번. 답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죠.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 누구냐? 무상승.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 4번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있죠.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즉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플러스 합의 추인을 얻지 못할 때 상대방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 선임부가실. 그 다음에 을이 행위 능력자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걸 행위 능력자. 을은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을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한다. 을이 병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의 선택을 을이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리죠. 자, 5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 그리고 을이 그 갑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어. 이때 을은 자신의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은 할 수 있으나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러니까 을은 병이든 정이든 나의 행위는 무권대리도 무효다. 나는 추인을 거절할 것이다. 등기를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는 추인 거절을 못한다. 병에게 넘겨준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한다. 따라서 병이 정에 넘겼다. 정에 대해서도 말소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3번 표현대리라고 되는데 표현대리가 뭐죠?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표현대리죠.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줬지만 을이 매각을 해버렸고 병은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어. 이런 경우. 이렇게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은 유권대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갑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 이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기업처럼 갑이 이렇게 건물 관리를 위임했어. 관리. 그런데 을이 그 건물을 팔아버렸어. 권한을 넘었죠. 이렇게 권한 넘은 편대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니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사람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안 됩니다. 표현대리는요. 표현대리는요. 이 무권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직접 상대방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표현대리예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갑은 책임을 져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 을로부터 전득한 병으로부터 직접 상대방이 병이죠. 병으로부터 전득했으니까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았다는 요 정은 아무리 선이 무과실이라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디귿은요. 표현대리 중에 125조 표현대리가 있어요. 125조 표현대리는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입니다. 대리권 수여까지만 있으면 수권이에요.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는 것은 길게 풀었으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수여한 것처럼 표시. 이걸 줄여서 수여의 표시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뭐라고요? 갑이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다. 그건 어떤 경우냐? 을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구나 라고 추측할 만한 직함, 명칭을 사용해. 대리점, 총판매점 뭐 이렇게 갑회사의 대리점 을, 갑회사의 총판매점 을 이런 식으로 그런 직함의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을 명칭으로 갑이 승낙 또는 무기 이게 대표적으로 수요 표시라 따라서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직함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했지만 따로 뭔가를 수권하진 않는 거예요. 따로 본인이 수권을 한 적은 없어요. 뭐뭐 하고 부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총판매점이나 총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쓰게 하면 사람들은 내 대리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사를 믿고 거래하는. 그래서 표현들이 책임을 져라.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에요. 지금은 정확하게 판례가 누구 하나 있으니까 대리권이 있다.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추측할 만한 그 직함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직함의 명칭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총판매점 총판이죠, 총판. 대리점이요.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했다. 그걸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수요, 여기까지는 수권행위라고 했죠. 근데 수권행위는 분류식이라고 했죠. 위임장을 줬다, 인감증명성을 줬다, 요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구구했다는 것만으로 수권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수권행위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억과 리얼 두 개겠네요. 기억과 리얼이구나. 1번이죠. 자, 범죄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봐야 되겠다. 중간에 있는 게 좀 눈에 좀 그렇죠? 자, 4번. 무효는 범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요. 무효는 일단은 취소는 일단 유효하되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무효는요. 시간이 쭉 흘러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 그 취소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자, 여기서 일정 기간이 뭐죠? 146조에 뭐라고 돼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범죄행위 한 날부터 10년이라고 돼 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소멸해요. 반면에 그 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 자,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가 다르지만 하나의 행위에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지요.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만취했으니까 무효,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했으니까 취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무효와 취소는 경합하고 이 무효와 취소가 경합하는 걸 이중효라고 하며 우리 대법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2번 X. 3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별하고 있다.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구별하고 있더라.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펴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지상권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했었을 것이다. 인정이 되면은요. 새로운 범죄를 본다가 아니고 그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게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죠.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무효행위의 추인이고요. 138조는 무효행위 전환으로서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행위라고 본 것이 아닙니다. 한번 틀려. 4번 범죄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137조에 의하면 원칙 전부 무효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5번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서 제, 차, 사, 강, 대, 승, 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죠. 이게 취소권이죠. 제착, 사강, 대승. 보면 그대로입니다. 옳은 집니다. 자, 5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하여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너는 33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상가 건물에 관한 권리가 발생,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 이런 게 이제 정지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발생하는 불확실한 사실, 이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건뿐만 아니라 기한도 우리 조문이 147조부터 154조까지가 있어요. 이 조문이 거의 출제, 조문을. 그래서 부관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보면 거의 8, 90%가 조문입니다. 조문 암기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네요. 5번도 기출문제인데요. 1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 표시를 한다. 147조 3항이죠. 147조 1항에서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서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147조 3항에서 이렇게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 즉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번. 자, 2번 151조에 보면요. 2항과 3항에서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성조건은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불능조건은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성취한 것 기성조건,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조건,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거를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럴 때 그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규정해 본 거예요. 여기서 기성 조건이 정조건일 때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로 처리하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정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외우시고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해봅니다.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 이미 기자, 이룰 성자, 기성자. 그런데 그게 해제. 그럼 뭐라 했죠? 기해 무효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무효로 하고 이렇게. 반대로 그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래요. 기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행위 법률, 조건 없는 법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종문 외우시면 이렇게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기해 무 기정 조건 없는 법률 이렇게. 2번이 틀렸죠. 자, 3번은 조건 성취가 미정한 상태에서 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처분하고 상속하고 보존하고 담보로 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이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조문은 없다로만 출제. 의미는 몰라도 돼요.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은 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아직 미정,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생길 상대방이 이거 침해하지 말아라. 조건부 권리 침해하지 말아라. 혹시 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5번 단신행위라고 150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불이익한 사람이 있어. 자, 그 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야비하게 조건을 성취시켜.
그럼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불이익. 조건 성취,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이익하니까 조건 성취를 야기하게 방해하는 경우. 그럴 때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150조 반신. 6개가 깡그리 조문이죠. 조건이나 기한과 관련해서는 147조부터 154조까지 조문을 달달달달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설을 잘 들으시고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적이라고. 아니면 이 강의 듣고 나서 해설지 푸셔도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해설을 제가 지문 하나하나마다 달아놨으니까 들었을 때 놓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특히 이렇게 조문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몇 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조문은 꼭 같이 한번 써드릴 걸 그랬나? 여러분들이 좀 찾아갖고 좀, 다음부터 써드릴게요. 조문 찾아가지고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3회차 문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학원 문제하고 밴드 문제를 이렇게 해주고 집중해서 올려드리고 학원 문제는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해설하고 올려드리니까 놓치신 분들 이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강의 듣고 이렇게 이 유튜브에서 강의 올려드리는 건 오다 가다 짬짬이 듣고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동할 때나 이럴 때 또는 밥 먹을 때 이럴 때 아깝잖아. 그 시간이 5분 10분 이렇게 아깝잖아. 그런 게 쌓이면요 가랑비 옷듯이 실력이 정말 조금씩 쌓여가요. 참 그게 어렵죠. 근데 우리 뭐 운동 하루에 30분 하는 거, 뭐 이런 거. 응? 말이 쉽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뭐 1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준비하는 것처럼 4년을 준비하는 거. 앞으로 이제 뭐 3월달 이제 다 맞죠. 4, 5, 6, 7, 8, 9, 10. 7달 정도. 7달 정도만 그렇게 짬짬이 틈내고 반복해서 64. 할 수 있겠죠. 그건. 그죠? 수년간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오다 가다가 꼭 이렇게 짬짬이 가는 것도 있었듯이 확인을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